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이영환의 삶의 흔적 제3부를 이제 소개할 겁니다. 이영환의 삶의 흔적,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적게 보는데 저는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훗날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흔적을 살펴두는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흔적을 사전에 정리해서 남기기 두렵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 2011년 근무도 회복운동을 진주에 보급하면서 시작했던 100세 청춘운동 클럽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건강습관 실천운동을 펼쳐온 것이 마치 이 시대를 예측이나 한 것처럼 부합하고 있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100세 청춘운동본부 창립을 정리하고 100세 청춘운동본부를 건강습관 실천 국민운동본부로 시대에 맞게 명칭을 개칭하면서 건강습관을 실천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선포하고 일구었던 모든 흔적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를 100세 장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100세 시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마련하고 있으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준비는 부족하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서 길어진 수명만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만에는 반드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011년 진주의 근무도 운동을 보급하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스스로 습관 실천이라고 보고, 근무도 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100세 청춘 운동 클럽을 결성해서 생활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100세 시대는 반드시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보급해 봤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근무도 부설단체로 100세 청춘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저희들은 진주시 평생학습축제에 5개 클럽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교실이 있는 곳에는 100세 청춘운동 클럽을 결성을 해서 생활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산천 진주에서 근무도 교실을 대상으로 16개 클럽을 결성을 했고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약 2,800명 정도였습니다. 창립식에 참여한 회원들은 노인봉사자 150명, 그리고 16개 클럽에서 임원들과 일부 회원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보면 모두가 붉은 티를 입고 있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가한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참가한 회원들의 식전 행사를 마치고 개회식과 함께 근무도 창시자의 100세 청춘운동본부 창립의 배경, 그리고 목적, 사업을 설명하고 회칙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안과, 치과, 종합병원과 결연을 맺고 노인지도 연수 과정에서 회복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로 여러분의 축사가 이어지고 초대 회장님이 창립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정혜성 회장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시고 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참석한 전원이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도 갱년이다 슬로건을 외치면서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나는 100세 청춘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첫 사업으로 육체 노동이 가장 심하고 고생이 가장 심하고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특수 농작물 재배 농민들, 그러니까 비즈니스하우스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경상남도를 순회하면서 바라봤던 건강교실의 각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꾸지 말고 실천해서 정말로 도사를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될지 그 측정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농민들과 만나서 충분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완전히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 농촌 여성들의 건강관리의 새 이정표를 세워잡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을 이용했고, 그리고 주 3회 2013년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2명의 지도자가 담당을 했다가 2014년부터 조혜숙 팀장이 단독으로 담당을 해서 6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정말 장소가 없어서 기획노당 하나에 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인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일을 마치고 모여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정도가 빠르고 또 통증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인원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경로당에서 노인들과 함께 농민들과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좁아서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민들과 함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서 한 칸의 공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운동 장소를 옮기고 또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하우스 농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것도 복잡하게 시작하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운동을 할 때 보도된 내용입니다. 금산면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상의를 한 결과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대강당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금산면으로 이동하고 나서 이 클럽의 이름을 GMD 드림 실천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무도의 꿈입니다. 건무도의 목적은 국민 건강 회복이고, 그리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농촌의 여성 노인들 그리고 농민들의 건강 회복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꿈이기 때문입니다. 금산면 농협이청 대강당, 밤이면 농민들이 모여서 건강도 관리하고 농사 정보도 교류하고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회원들이 증가했고 임원을 구성하여 자체 운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활기차게 일하고 밤이면 하루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장으로 가족의 호응이 높아져서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활기찬 농업활동으로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의 건강회복 상태가 크게 효과가 나타나므로 전 미민을 대상으로 함께 합시다. 건강습관 실천운동, 습관을 바꾸면 운명을 바꾼다는 주제로 민민을 대상으로 건강경영 실천 교육과 함께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제작해서 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던 것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농민들의 건강관리 40대에서 80대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에서 80대까지의 건강은 30대에 능가하는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농촌 여성 노인들의 건강관리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건무도의 슬로건 건강도 경영이다 외치면서 운동을 마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농업기술평가대회에 경상남도 전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드림 실천단은 사진에 나온 이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조혜숙 팀장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세 청춘운동 선포식을 앞두고 노인 봉사자 및 클럽 임원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함께 선포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건무도 탄생 10주년 백세 청춘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창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3년 10월 27일 백세 청춘운동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노인봉사자 150명과 16개 클럽 회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청소년들로 1000명의 회원들은 모두 붉은 티를 입은 것입니다. 식전 행사로는 색소폰 연주 그리고 부채춤, 민요, 노래 순서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의 운동 시범도 있었습니다. 박강근 수석 부회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청소년, 노인, 봉사자의 선서로 이어졌고 그동안 가장 고생한 지도자에게 포청패를 전달과 함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서 회복 사례를 그리고 노인 봉사자들이 연수 과정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회복한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산면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9월 1일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효과가 크고 농업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어 그 사례를 발표를 하고
담당 지도자에게 감사배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단합과 실천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전체를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고 행사장에서는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책을 배부하고 특강이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책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배부했던 것입니다. 창시자의 특강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 1월 신년을 갖고 가족건강 국민행동 프로젝트로 건강습관 실천 요령을 제작, 가정, 직장, 관공서에 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4년부터 배부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 이 사업은 지극히 부합하고 있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2014년 6월 18일 백세청춘운동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실천했던 회원들의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2014년 12월에는 건강습관 실천 우수자 시상과 함께 실천 다짐대회를 갖기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진주시 난강여정축제에 참가하여 건무도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시범하고 건강습관 실천 정부지를 7일간 부스를 설치하고 회원들이 참여하여 2만 불을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백세청춘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실천 선포식과 함께 가족건강 국민행복 프로젝트로 전단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그리고 실천을 다짐했기 때문에 스스로 실천해서 회복의 정도가 우수한 사람을 발굴,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1회 건강습관 우수자 시상 및 실천 다짐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수상자는 청소년 2명을 포함해 11명을 선발해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발 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을 유촉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품은 순금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0.5돈 적지만은 순금이라는 것은 영원하자, 변치 말자, 건강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한 회원들은 산청과 진주를 중심으로 약 600명이 참가를 했고 모두 붉은 티와 스카프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식전 행사에서는 지역별로 선발한 회원들의 노래자랑 그리고 가수 공연, 운동 시범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회식과 함께 대회사 그리고 축사로 이어져 창시자의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설명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백세청춘운동본부에서 건강습관 실천 국민운동본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백세청춘운동본부는 마치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폭을 넓히기 위해서 건강습관 실천 국민운동본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을 할 때는 참여한 내빈들이 모두 올라와서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주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이 하나하나 사례를 발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실천을 다짐하면서 건무도의 슬로건 건강도 경영이다 외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2회 건강습관 실천 우수자 시상 및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롭게 제작된 정보지를 관공서, 사회단체, 농협, 창구, 건무도 각 클럽 회원들을 통하여 충분히 보급했고 그리고 특히 2015년 3월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130개 경로당에 저희 건무도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개 경로당의 노인들을 통하여 이웃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천시 130개 경로당에 운동을 보급하기 때문에 수상자를 17명과 사천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 과정에서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 2명을 함께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때와 같이 순금 0.5돈으로 메달을 제작했고 붉은 티와 스카프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식전 행사는 가수 공연 그리고 노래자랑, 금산 및 농민들의 운동 시범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마치고 창시자가 새롭게 완성한 울림을 통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은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회원을 울림으로 통증을 해소하고 걷게 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2회는 2대 회장님이신 김우롱 박사님이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주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운동을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장이 참석해서 결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내빈과 함께 2대 김우롱 박사님 그 회장님이 메달을 걸어주고 치하를 했던 것입니다.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건강도 갱년이다 슬로건을 외치면서 행사를 종료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건강습관 실천 우수자 시상 및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숨 쉬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은 탁한 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하여 치매, 중풍, 그리고 수많은 혈류의 병들은 탁한 피가 깨끗해지면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잠자기 전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토하는 생활 습관은 잠을 자다가 발생할 수 있는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이렌 소리 없는 나라 만들기로 슬로건을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에 지극히 부합하고 있어 모든 임원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3회 행사가 가장 성대하고 아름답고 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보관된 자료가 완전히 유출되고 인신물에 있던 석 장의 사진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3회 대회는 분홍색 티를 선택했습니다. 붉은색은 정치적 해석을 자꾸 하고 있어 바꾸었습니다. 제1회 회장님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제3대 박강근 회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개회식과 함께 식전 행사에서 금사면 농민들의 운동 시범과 호흡하는 국민 시대의 목적 및 나타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25명의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고 1, 2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또 성대하게 아주 크게 했지만 자료가 없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강근 회장님께 코로나19 시대와 부합하고 있는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건강습관 실천 우수자 시상식을 하면서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전국 최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5월에는 이분들 다시 모아서 실천 다짐 대회까지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측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흡을 잘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두들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각자 다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짐 대회를 했고 그 다짐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짐 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의 효과도 있고 자각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실천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건강습관 실천을 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을 해갖고 배부를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 배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팜플렛의 유인물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팜플렛을 제작을 했고 사업을 했는데 반응의 효과도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뭐 다르게 할 방법도 없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팜플렛을 보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몸을 가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저희들은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선포하고 새롭게 제작된 인쇄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는 호흡하는 국민시대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삼정 수석 부회장이 적극적인 추진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선포하고 산천 지역을 방문 회원들에게 실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반응에 따라서 실천 다짐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노인이 많아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호흡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얻었는가를 발표해 줌으로써 공감할 수 있도록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옷은 곤색으로 바꿨습니다. 곤색은 근무대표의 색깔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바꾸지 않고 영원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약 600명의 회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호흡을 통해서 근무도 운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례는 정맥류가 썩어서 수술을 7번이나 하고 지팡이를 2개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었는데 약 한 달간의 근무도 교실에 운동에 참여해서 호흡으로 통해서 2 지팡이를 버리고 아기를 보게 된 사례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해소하는 울림을 참여하는 회원들 모두가 함께 했고, 그리고 복식호흡의 요령을 익히고 실천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면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운동을 그동안 익히고 배운 것을 보여드리고, 또 이것을 본 회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이고 또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제4회 건강습관 실천 우수자 시상식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회원들에게 스카프와 실천 정보지를 지도자들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마을마다 그리고 이웃으로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사진은 제공받은 스카프를 착용하고 실천 정보지를 들어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건강도 경영이다. 운동의 종류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1시간의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을 중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점 수석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호흡하는 국민시대를 선포하고 회장님께서 2018년 5월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자고 했고 또 주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잘한 일이고 또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에 부합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17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서 산천에 우리 교육 현장에 지역민들하고 우리 봉사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보러 간다고 이제 그때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 해갖고는 운동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2018년도에 다수의 경비가 들어도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 행사를 한번 해가지고 모든 것 시범을 좀 보이고 그래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수의 우리 창시자 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합동을 하자. 좀 더 확실하게 국민 실천을 시보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했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마침 또 코로나 와가지고 사람이 대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 그러는 거 우연일체로 지금 와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건강이 제가 있는 한에서는 더 여기 많이 앞서가지고 우리 국민 실천용 운동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느끼는 금산에 우리 농민들, 하우스 하는 농민들 있으니까 나이 보통 70에서 심지어 80이 된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들에서 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삼장 같은데 산청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걸 뭐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 뭐 좀 합동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제가 했던 건데 뭐 다른 뜻은 없고 앞으로는 뭐 어디나 개인끼리 해야 되지 이제 단체라는 것은 아마 그게 마지막인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무도 협회 부설단체인 건강습관 실천 국민운동본부가 해온 사업들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제작 2014년부터 배부해 온 것이 부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도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에는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시대,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에는 반드시 가족 단위 실천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토하는 생활 습관은 결국 피가 맑아질 것이고 통증을 관리가 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고 울림을 통하여 몸 전체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면 면역력은 높아질 것이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부에서 3부까지 모든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임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외부 찬조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여러분 이제 제1부에서 3부까지를 마칩니다. 하나의 인간의 드라마로 봐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